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가운데 우리 측 점검단이 북한을 방문해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만간 북측의 연합 군사훈련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어서 북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관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를 보셨습니다마는 네. 그 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케네스 배시 석방을 협의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북한이 지금 이렇게 그 미국과 접촉하고 나선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부터? 역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대남 대화, 평화, 그다음에 유화 이런 입장들을 강하게 비췄고 그 과정에서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케네스 배시의 석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한 북한 쪽의 신호가 좀 있고 미국도 계속 작년부터 사실은 케네스 배시를 로버트 킹 특사가 이제 데리고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가 사실 며칠 전에 무산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2월 달에 이러한 그 케네스 배시의 석방 이것이 북미 관계의 뭔가 개선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그 윤활유 역할 이 부분들을 고려한 네. 미국과 북한의 그런 상호 간의 입장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의 과거 레코드를 보면은 유나 리, 그다음에 로라 링,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인들을 옥류해서 그걸 인질로 활용하거나 또는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이제 복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케네스 베스를 옥류하고 이제 많이 기자회견도 시키고 이러저러한 환경들에 이제 노출을 시키면서 미국을 어느 정도 압박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지금 3대 세습 3년 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케네스 베스를 활용을 해서 제 생각에는 미국과의 모종의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미국 당국, 정부의 특사나 이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김정은 체제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대한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제 할 것이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케네스 베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압박도 있는 거고요. 자기들은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을 압박을 해서 케네스 베시를 활용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북은 어제 개성공단 3통 분과위 접촉에서 인터넷 도입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합의를 했는데 올 상반기 안에 가능하면 개성공단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개성공단의 인터넷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이라 할까 있을까요? 역시 이제 과거에 사실은 이제 삼통 문제가 늘 개성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통신 관련된 부분인데 이 통신에서 인터넷 사용이 그동안 개성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인터넷이 개통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지금 북한이 그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남관계는 좀 개선시킨다면 이런 부분들을 북한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랄지 또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 재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관계의 적절한 개선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한 축으로 하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관련된 또는 그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북한의 최대한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관심과 역할을 보여주는 이걸 통해서 뭔가 지금 남관계를 적극적으로 북한이 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구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북한에서는 사실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충분히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통제 가능하죠. 인터넷 접근을 차단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표부들도 역시 그 버이브 16국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그 인터넷 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당신들이 보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실례드려서 남한 채널에 접속을 했는가,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거 이제 이메일 가지고 활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요. 둘째는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의 대표부에 나가 있을 때 우리 장성택 부장 지시로 해서 평양의 그 버스 전자 결제 시스템 이 도입을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런 지시를 받았었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근데 이제 남북관계 개선공단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전자 이런 출입 그런 시스템 도입,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 깔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큰 이익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어제 우리 그 남북 상봉과 관련해서 시설 점검단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상적 상봉 대상자의 교환은 물론 이제 작년에 사실은 다 끝난 사안입니다.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됐고,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우리 쪽의 사망자랄지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까지 빼고 나면 이제 80여 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가는 거고, 북측에서는 94, 5명 정도가 지금 이제 그 이상 상봉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명단 공개와 이제 교환은 사실상 뭐 내용상 불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그러한 내용 그 공개를 서로 함으로써 이제 그 이상가족 상봉을 확정짓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지금 보면 그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돼서 이제 뭔가 좀 산뜻하게 깨끗하게 좀 이렇게 가는 측면보다는 뭔가 우리 쪽에 좀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딴지를 건달지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가족 상봉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불편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상가족 상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남북 당국이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그 다음 부분들을 또 그 다음에 또 논의하는 이런 쪽이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때는 이런 그 키 리졸브나 독수리 연습을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 국방위원회가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52 폭격기가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끼워서 김정은이 그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애들은 다 벗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언론에서 다룬 거죠. 그런 것들 같이 이제 해서 공격을 했는데, 북한이 지금 두 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첫째는 이산가족 상봉은 진행하되 이 시점에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 진행되는 그 시점에 자기들이 끼워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남한을 압박을 하고 남남 갈등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로켓 발사나 이런 것들 명분을 쌓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하되 그런 기회로 최대한 압박을 해서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방위원회가 다음 날로 이제 성명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둘째 가능성은 이산가족 상봉을 파토시키자. 이 한미 군사 훈련을 이제 구실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공세인 거죠. 그야말로.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도 결국은 계속 공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방위원회가 다음 날로 바로 우리 제거할 수도 있다. 한미 군사훈련하고 이산가족 상봉 양립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 한미 군사훈련 얘기만 나오면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 반응 정도를 그게 진실도 진짜 북한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스처 비슷하게 좀 과하게 대응하는 건지 그게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핵무기를 핵물질을 우리 남한이나 또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미국
저 서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네. 그리고 그걸 만지작거린다면은 사실 미국이 제거하겠다 하면은 네. 어느 순간에도 가능하거든요. 스텔스기가 또 갖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이 모른 척 하기만 하면은 북한 상황은 그냥 결심만 하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 위협은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네. 둘째, 크게 군사적으로 위협은 안 되지만 자기 내치의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네. 북한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인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스리려면은 미국하고의 대결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미국하고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네. 그 명분을 세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한번 네. 질문을. 한미 양국이 일단은 군사 훈련을 하겠다. 네. 먼저 곧 그 통보를 할 예정인데 북한 측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시 이제 북한은 한미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하면 북한도 이제 대응훈련을 대체로 하게 됩니다. 네. 그 대응훈련 자체가 북한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런 그 한미 훈련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한미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북한 노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한미 훈련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핵 개발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구도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을 이제 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북한은 상당히 또 그런 한미 훈련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제 그런 네. 쪽에 목표를 달성하는 네. 이런 전통적인 또 행보를 보여왔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B-52 전략 폭격기가 며칠 전에 이제 군산 직도 상공으로 이제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즉각 반발을 하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결국 지금의 어떤 남북 관계의 이상적 상봉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그 상당히 지금 북한의 불편한 심기는 앞으로 그 군사훈련 네. 기간 동안 계속 아마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미국의 그 폭격기, 전략 폭격기하고 항공모함은 네.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네.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네.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려를 했지요, 사실. 한미 군사훈련 하면서 배려를 했는데 네. 이상가족 상봉도 해야 되고 네. 지금 엄청난 고통과 이제 그 대못을 가슴에 정말 여러 번 박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했는데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이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시나리오가 있어갖고 그 이 이상가족 상봉, 인도주의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예. 김정은 3대 세습 안착 문제, 그다음 내부적인 통제 문제가 1순위입니다. 북한이.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대남 압박, 그다음에 대미 압박 이런 것들을 하는 차원에서 군사훈련을 계속 이제 들고 나오는. 예, 그렇군요. 김 교수님,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네. 남북 이상가족 상봉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건데 네. 제대로 되겠죠? 뭐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이상가족 상봉을 물론 이제 키리졸 훈련이 지금 바로 겹쳐 있습니다만 예. 이번에도 그것을 무기 연기시키거나 이랬을 때 북한에 가해질 그 외부의 비난 이 부분들 또 우리 남측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비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이제 이상가족 상봉을 이번에는 저는 뭐 다시 연기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케네스 배시의 그 석방이랄지 이런 것들의 흐름은 북한이 육지하담 재개를 위한 어떤 대화를 앞으로 하겠다는 네.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남관계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그 무산시키는 이런 냉기류를 만들어냈을 때 네.
그랬을 때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재개를 그 적극적으로 북한이 끌어내기 쉽지 않다.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랄지 또는 남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연기시키긴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고 역시 남북 당국이 키리졸브 훈련이 겹쳐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신중하고 네. 좀 더 그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을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분위기입니다만은 지난번처럼 북한이 혹시 며칠 남겨주지도 않고 갑자기 중단하는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신호, 네. 그러니까 이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자고 했는데 한미 군사훈련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거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네. 신호를 다 지금 뭐 남북관계 진단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 정신과 의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중인격적인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걸 네. 우리가 그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지 네. 말아야 되고 그 이산가족 상봉 당연히 해야죠. 이번에 김정은이가 또 여기서 이제 파토 네. 말하자면 무산시킨다면은 자기의 또 그 성격 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제 노출시키는 것인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는 뭐 물론 이게 그 이산가족 상봉 꼭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네. 또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네. 앞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네.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상봉 행사가 끝난 다음에 네. 다시 또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상봉이 예정대로 열리고 또 적십자 실무 접촉이 진행이 된다면은 과연 그 북측이 어떤 요구를 해 올지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지난번 합의문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게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앞으로 더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거기에 그 북한은 아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번에 그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북한이 우리가 이제 또 이산가족 상봉을 더 하자는 쪽으로 나갈 것이고 북한은 거기에 그 반응하되 금강산 관광을 조기에 실현하는 이런 쪽으로 북한 입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독수리 연습도 있고 뭐 이렇게 본다면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서 북한이 또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뭐 그런 장으로 또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네.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뭐 지금 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정례와 제도와 그다음에 그 이산가족 상봉의 그 다양한 방식, 화상 상봉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만큼은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네.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후속 조치들이 곧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만약에 그 우리가 북한이 얘기한 그 금강산 관광을 받아들인다면 네. 남북 관계가 많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어쨌든 금강산 관광은 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건 넘어서지 않고는 남북 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이제 요구가 워낙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 의사 조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남북 당국이 반박자씩 좀 그 물러서서 네. 서로 간의 입장들을 조율한다면 저는 올 봄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네. 보여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